그 집에 숨어 있다가 저희 친척이 저희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또 친척이 이렇게 군인 차 타고 왔어요. 중국 군인 예, 군인인데 그래서 군인 차를 가지고 또 공안 차인 줄 알고 공안이 우리 집 마당으로 네. 그 사람들 집 마당에 들어온 줄 알고 갑자기 막 창문으로 날아가고 도망을 치려고. 네. 도망친답시고 날아서 그 집이 옆에 네. 옥수수 밭이 있었는데 거기로 막 날라서 점프해서 막 간 거.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탈북여성TV 이한별 채널, 유튜브 네.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1999년에 탈북한 탈북여성입니다. 현재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이만가불도 한번 나오셨었죠? 네네, 작년 그러니까요. 3월에 한번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모습 약간 너무 다르셔가지고 저 처음에 못 알아뵀었거든요.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나민이 씨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카메라에 진짜 언니 실물이 최대한 잘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또 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을 고마워요.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9년에 탈북하셨다고 네. 하셨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1999년도 때는 이미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때라서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고 또 저희 때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수돗물을 소독하지 못해서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지금은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막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니까. 근데 저도 탈북할 당시에 막 고열이 한 38도, 40도 거의 그쪽까지 올라가고 저녁이면 그러면서 이유 없이 네. 막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말라갖고 막 탈북을 했었어요. 정말 힘든 병으로. 네, 너무 힘든 상태였고 저희 어머니가 중국으로 많이 이제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때 어려우니까 네. 중국에 있는 친척들 도움 받으려고 탈북을 했었는데 그게 북한 보위부의 감시에 걸리게 돼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그때 당시에 권총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한 안전원인가 군인인가 권총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권총은 북한에서 이제 처리 못하고 해외로 빼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해외로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취조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에 네, 혹시 팔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느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북한 보위부에 가서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보위부 계통에 있는 사람이 저희 네. 집에 찾아와서 엄마한테 빨리 탈북하라고. 왜냐면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있다. 이 말을 해줘서 우리도 한시바삐 진짜 탈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네. 탈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이렇게 탈북하셨어요. 그때 당시 막 저도 몸이 아픈 상태였고 네. 또 한시바삐 북한에서는 원래 여행증이나 그 다음에 뭐 차표가 있어야지 네.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한시바삐 도망가야 되는데 네. 여행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돈 털어갖고 그냥 돈 뭉치 들고 그렇게 해서 그저 역전 근처에서 암시장에서 파는 표를 사다가 그 표 검사하는 네. 안내원들, 철도 안내원들 네. 거기로 통과할 때 돈을 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줘갖고 여행증 없이 이제 통과를 했죠. 그러면 어디서 출발을 하셔서? 저희는 함흥에서. 함흥에서 쭉 사셨어요? 네, 원래 어렸을 때는 흥남에서 살았는데 흥남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12살 될 때 함흥으로 네.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을 한 거죠. 그렇구나. 함흥에서 오신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저도 평양 출신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또 두 번째. 예. 네네. 만나니까 나민이 씨가 먼저 딱 저에게 유튜브를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갖고 성격이 너무 화끈하고 좋은 거예요. 말도 너무 조리 있게 잘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이만갑에 나오셨던 이한별님을 한번 좀 이제 섭외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알 수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 한 번 그때 출연하시고 아예 이제 다시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탈북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17살. 학교 막 졸업하고 네. 이제 미배치 상태에 있을 때 탈북을 했는데 그때 막 고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일단은 열차에 탈 때도 네.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는 막 열차에 사람들이 꽉 차서 한 번 열차 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열차를 한 번 타려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기다려야지 열차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열차 왔다 하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갖고 네. 막 그 열차 빵통 위에도 타고 막 창문으로도 막 들어가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리가 없어갖고 막 이렇게 겨우 이렇게 삐좁은 데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타갖고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가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됐을 때부터 좀 자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 너무 몸이 아프니까 열나고 아파서 쓰러져서 기차 바닥에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누워서 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꽃제비처럼. 그쵸. 안 그래도 지금 아픈데 어디 제대로 병원 침대라든가 이런 좀 괜찮은 곳에 이제 누워 누워서 있어야 와야 되는데. 아이고. 막 참. 더러운데 그냥 그대로 막 누워갖고 거기서 왔어요. 그렇게. 약도 못 드시고. 네, 맞아요. 약도 없어갖고 겨우 가다가 청진에서 내려갔고 네. 거기에 일반 이런 하숙하는 집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열차 탔던 사람 중에 청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줌마가 그럼 자기네 집에 가자고 안내해줘서 네. 그 되게 마음씨 고운 아줌마를 만나서 그분이 자기네 집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고 약도 근처에서 살 수 있게 뭐 신토미진인가 뭐 그런 네네네. 엄청 쓴 약인데 엄청 쓰죠, 예, 그거. 그 약을 사줘서 그때 내가 뭐 파라티푸스인가 뭐 그런 콜레라인가 뭐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좀 한 며칠인가 3일인가 있다가 나와서 다시 또 이제 해령 쪽으로 저는 탈북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열은 좀 내렸었. 네, 그 이후로 좀 열이 내렸어요. 그래서 해령 쪽으로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신 네, 거예요. 두만강 건너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중국 딱 도착했을 때. 저는 그래도 중국에 친척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99년도 탈북할 때 네. 그게 처음이 아니라 98년도에도 한 번 탈북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탈북이니까 그래도 무서웠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심어놓은 콩밭도 있고 벼밭도 있는데 원래 저희가 탈북해서 강에서부터 저희가 아는 집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미만의 거리인데 네. 밤에 탈북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넘어가서 강 건너서 한참 가니까 거기 벼밭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네. 벼밭에 있는 대로 막 빠져갖고 막 여기 바지에 그냥 막 그 진흙탕 같은 게 다 묻고 벼가 심었던 데는 물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감탕이 다 바지에 묻어갖고 막 완전 사람이 몰골이 딱 탈북한 보면 이제 잡히죠. 그러니까 거기로 해서 벼밭으로 한참 돌다가 헤매다가 이제 어디 콩밭에 있는데 몸을 숨기고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집을 찾아가서 날이 좀 밝아서 그 집주인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갖고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에 숨어 있다가 저희 친척이 저희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또 친척이 이렇게 군인차 타고 왔어요. 중국 군인. 예, 군인인데 그래서 군인차를 가지고 공안차인 줄 알고 공안이 우리 집 마당으로 네. 그 사람네 집 마당에 들어온 줄 알고 갑자기 막 창문으로 날아가고 도망을 치려고. 네. 도망친답시고 날아서 그 집이 옆에 네. 옥수수 밭이 있었는데 거기로 막 날라서 점프해서 막 아이고. 그 강냉이 옥수수 밭에 막 납작 엎드려갖고 숨을 죽이고 막 있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집주인이 와서 우리 친척이 온 거라고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친척들 그 군인차를 타고 연길까지 무사히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의 삶이 우리 탈북자들은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척 집에 숨어서 계속 살면서 너무도 힘들었죠. 한 2년 동안은 숨어 살았어요. 친척 집에서 쭉 이렇게 숨어 예, 사신 예.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2년 동안은 숨어 살다가 나머지 9개월은 제가 중국 신분증을 그때는 컴퓨터가 전산화 잘 안 네. 됐을 때라 네. 막 이렇게 미성년자인데 이제 신분증을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런 제 사진을 찍어서 그 컴퓨터에다 그렇게 기록하고 제가 이제 신분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
경찰서인가 파출소 같은데 아무튼 그런 데 가서 신분증 만드는데 직접 따라갔었는데 갑자기 그 경찰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띠우를 어떻게 쓰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띠우가 뭐예요? 띠우라는 게 잃어버렸다고 할 때 띠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분증 띠울라 하면 이게 컴퓨터 전산상에 띠울라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럼 띠우라는 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날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했었을 때였어요, 마침. 그래서 띠우 이렇게 쓴다고 알려주니까 하더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그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나이에. 그렇죠, 네. 그 공부를 해놓기를 잘했지. 그래서 그렇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었고, 그 진짜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 절강성이라는 네. 데로 거기가 되게 부자재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남한 회사에 취직해서 아. 또 중국 회사들에게 이렇게 오다도 주고 그러면서 거기 물건 품질도 검사하고 무역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9개월 동안 하다가 예. 그러니까 남한 회사면 남한 사람이 사장으로 일하는 회사인 그렇죠. 거예요. 예. 오, 그러면 한국 분을 그때 처음 보신 거네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반갑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6.25 때 월남하신 분인데 네. 이게 가족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고 네, 네.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목사님인가 되셨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네.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가족들을 만나게 이산가족 상봉시키는 일도 했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그게 그분들의 친척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그런 회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남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던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거의 뭐 비행기만 타고 다녔었어요. 아, 열차를 진짜요? 못 타보고.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북한에서도 못 타본 비행기를 중국에서 타봤어요. 네. 근데 아까 탈북은 이제 납북 가족이랑 같이 맞아요.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납북자 가족들을 이산가족 상봉시키는 일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하신 거예요. 북한에 있는 분들을 탈출시켜서 그렇죠. 그분들을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납북자의 가족분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네. 6.25 전쟁 때 납북되신 분들이 있고 네네. 6.25 이후에 어부들인데 네. 어부로 있다가 이렇게 표류돼서 북한에 납북되신 분들도 계시고 납치되신 북한이 분들 납치를 해가요? 예, 납치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납치하고 네. 옛날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납치했어요. 아, 루마니아 진짜요? 사람들도 납치하고 일본 사람들도 납치한 경우도 많이 일본 있고.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예,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납북자 문제로 일본은 엄청 네. 크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도 또 강제 실종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인권 침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가족분들이 결국엔 탈출을 시켜가지고 한국까지 데려오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 어떻게 엄마가 납북됐다가 북한에서 사셨던 분을 네. 이제 중국에서 그 한국에 있는 가족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북한에 계실 때? 아니죠. 그분들을 찾아봐서 이분들이 부탁을 해서 찾아준 거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시켰고, 그분들 중에 이제 탈북하겠다 최종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그 납북자 가족 협의회에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걸 도와줬고,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좀 많았나요, 납북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후 납북 피해자가 526명인가? 그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납북이 됐습니다. 몇 명이 넘게 납치를 해간 거네요, 북한에서. 네, 납북된 거죠. 한별님도 오실 때 그 납북자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제 탈북을? 네. 같이 탈북할 땐 따로 했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같이 온 거죠. 그분들한테 이야기 들은 건 없으세요? 어떻게 납치가 됐다더라. 근데 이제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 네, 어부로 지내다가 납북됐는데 납북돼서 북한에서 이렇게 그 난파 공작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또 양성소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훈련도 받고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도 말투를 있고,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 일로 종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북한에 협조를 안 했던 사람들도 계세요. 납북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본보기로 죽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납북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죽기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시골 같은 데로 가서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네. 대우도 잘 못 받고 네. 그렇게 지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네. 너무 먹지 못해서 그 집도 굶주림으로 굶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가족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원치 않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고 네. 거니까, 북한 정권에 의해서 납치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억울하게 사셨던 이야기, 되게 안쓰럽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라도 가족들하고 만나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싶었고, 네. 그 중에 가족 중에 이제 남한으로 가서 살면 되는데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랑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갖고 한국 가겠다고. 이미 이제 좀 자녀분들이신가 보네요. 예, 자녀. 북한에서 태어나서 잘 남한을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그렇죠. 부모님은 이미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자녀도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근데 자녀분이 또 안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사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좀, 한국 드라마랑 보고 좀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더라고. 그전에는 완전 공산당이었어요. 사회주의 시키세. 그런 투철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네, 그런데 세뇌가 되어가지고. 세뇌 되어갖고, 네. 저 진짜 이런 이야기 처음 듣거든요. 저도 이제 뭐 국정원에 있을 때 저 혹시 뭐 북한에 납치되어 간 사람들 본 적 있냐 그런 얘기도 물어보셨는데 들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냐, 뭐 일본 사람이라든지 본 적. 저는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뭐 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직접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분은 처음 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 한국에 오게 되면 탈북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탈북민들 모두가 납치돼서 온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여기 와서 되게 맞아요. 종착제도를 그 시스템을 밟고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해갔잖아요. 자기네가 필요해서 납치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되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맞아요. 좀 많이 비교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니까 되게 힘들어서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많이 겪고, 네. 막 알코올 중독이 오신 분도 있고, 되게 마음고생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남한에 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도 여기서 얼마나 옛날에는 한국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으로 뭐 가족이 갔거나 이러면 출신 성분 그런 거에 좀 제재가 되고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고통도 당하는 거를 알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본인도 별로 북한 땅에서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마음고생하면서. 참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납치가 그러니까 직접 끔찍하죠. 이제 제가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아휴 참.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한국까지 쭉 중국에서 바로 한국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여권을 이렇게 세관을 통과할 때 원래 보통 이렇게 여권을 패스포트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세관에서 검사하는 사람도 다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잘 가라고 나한테 해주면서 웃어주는데 그때 제가 막 야, 이런 나쁜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법을 어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봐줘서 눈 감아줘서 저도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오셔서 인천공항으로 오셨어요? 네.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 대련에서 배를 타고 인천 부두로 온 거죠. 배를 타고 오셨어요? 네, 배를 타고 왔어요. 이거 용왕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객배라서 뭐 편하게 왔어요. 배 밑에 숨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배 편하게 타고 왔죠. 그럼 도착하셔가지고 그때도 국정원이 마실 나왔나요?
국정원, 통일부, 그다음에 또 어디 한 곳이 있었는데 세 군데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나왔었고 기자들도 나와서 찍고 왜 납북자 가족들하고 같이 오니까 그래서 인터뷰도 막 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KBS 뉴스에 제가 입국했을 때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디 찾아보니까 옛날에 네, 그 이후로 그냥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KBS에도 많이 나오고 하긴 했었지만 그때 그래서 그 납북자 가족들이 조명을 많이 받았죠. 그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는지 좀 잘 몰라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연락할 수가 없겠죠. 서로 다 다른 데로 배치받고 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이제 또 다른 대우를 더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랑은 또 우리 일반 탈북자들하고는 또 다르고 그리고 뭐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탈북을 하게 되면 그 조사를 받을 때 좀 더 일반인들보다는 조사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 같은 경우도 또 조사가 좀 더 긴 것 같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도 하나는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하나는 몇 기예요? 그러면 몇 기세요? 20 몇 기. 네. 와, 그러시구나. 혹시 몇 기예요? 전 214기예요. 어떻게? 아니 99년이면 제가 한참 막 북한에서 학교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할 때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들으면서 되게 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원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그 하나원에도 계셨었겠네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는 제가 탈북할 때 이제 납북자 가족들하고 오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제 좀 많이 올 수 없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저만 어떻게 가족인 걸로 속여서 같이 왔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강제 북송됐었어요. 2차례 정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까지 이제 왔는데 어머니도 북한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UNHCR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왔어요. 두 번의 강제 북송.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됐죠. 강제 북송 2차례 되다 보니까 여러 감옥과 뭐 구류장, 뭐 노동단련대, 교화소 이런 데를 집결소 이런 데를 다 경험하시고 보이부 구류장도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데 실태를 많이 알게 됐죠. 어떡해.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무사히 그래도 와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어머님이랑 함께 나오시잖아요. 네. 가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탈북여성 TV 이한별 그 채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늘려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오셔가지고는 바로 당시에 17살 그때 19살이면은 바로 대학을 가셨었겠네요. 네. 한국에 와서 몇 개월 있으면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입학 준비를 하고 2002년에 한국에 와서 2003년도에 이제 3월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2002년에 한국에 오셨다고요? 네. 그때 막 그거 아니에요? 월드컵 한창일 때. 어땠어요? 저 너무 신기해요. 월드컵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막 사람들이 막 다 빨간 옷 입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응원하고 여자들도 막 배꼽티 입고 막 왜 그렇게 뭐 키가 늘씬하고 섹시하게 입고 막 난리 났었어요. 진짜 거리에 사람들도 막 나와서 대한민국. 우리는 갇혀갖고 조사받으니까 이제 조사 중이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대한민국 짝짝짝 해서 응원하고 그랬죠. 너무 신기하다. 월드컵 때 북한에서 이제 원래 그냥 어렴풋이 듣기는 했었어요. 대한민국이 4강까지 갔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북한은 8강 간 거 가지고 엄청 떠들었었잖아요. 근데 4강까지 갔다.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를 직접 겪어보셨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구나를 직접 겪어봤죠. 그래서 열심히 보고
그때 조사 기간에 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안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궁금해서 몇 대 몇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또 얘기해주고, 한국이 엄청 잘한다 하면서 열심히 응원했죠. 그때는 진짜 다 축구 얘기만 했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너무 뜨거웠었어요. 전공은 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로 전공을 했어요. 원래 법학을 공부한다고 네. 국정원에 있을 때 조사받을 때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연세대 법학과 갈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5살 땐가 4살 땐가 그때 TV에 네. 연세대 학생들이 막 그 시위하는 장면들이 TV에 나왔었어요. 어느 TV예요? 북한 TV? 북한 TV에. 아, 진짜로요? 그 보도 시간에 그 막 민주화 운동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연세대 학생들이 되게 시위를 많이 해서 연세대 대학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연세대가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면 나는 연세대 들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학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이제 연세대 대학원의 통일학 협동과정 석사과정으로 졸업했어요. 아니 5살 때 보셨던 걸 기억하셨을 정도면 굉장히 어떤 강한 네, 인상을 주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 남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4살 때도 북한에 있을 때 막 남한 노래도 많이 불렀고 바람 김범용 씨의 바람도 부르고 되게 남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친할아버지가 남한에 또 월남하셨어요. 6.25 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좀 집안 성분이 너무 안 좋은 집안이라. 그렇죠. 그래서 좀 안 좋게. 네, 터대가 안 좋게. 북한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가족식에 산 가족이. 그렇죠. 사람을 뭐 굽어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저는 원래 이렇게 경찰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안전원. 네. 뭐 아니면 뭐 검사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가정이 집안 성분 토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중국어를 하면서 법학을 부전공을 했고 원래 대학원 가기 전에 로스쿨이 막 생길 때 이제 로스쿨 준비도 했었고 2차까지 갔다가 이제 1차는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져서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취업을 했죠. 네, 그래서 안양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아, 진짜요? 우리 탈북민 정착지원 상담도 해주고. 공무원을 하셨어요? 네, 3년 넘게 하면서 또 독일도 가보고 통일 전문가 국외연수로 이제 독일하고 체코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전 통일 노래를 애창곡으로 불렀어요. 통일 언제면 어른아 통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애창곡으로 통일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지금까지 70년 이상 계속돼 왔는데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통일이 못된 그게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연세대 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으로 가게 됐던 거죠.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셨고. 저 원래 학교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부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한국에 오니까 너무 목숨 걸고 이 땅까지 왔는데 이제 뭔가 북한에서 누릴 수 없었던 내가 성분 때문에 토대 때문에 안 좋아서 공부할 수 없었던 건 남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새롭게 꿈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살다 보니까 또 엄마의 강제 복송도 있었고 저희 오빠도 2009년에 탈북하다가 강제 복송됐는데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하고 강제 이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갈 때 그 사람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사진까지 다 압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일을 겪으면서 알았던 거죠.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오빠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중국에 있던 친척들이 북한에 방문단으로 갔을 때 찍었던 오빠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유일하게 그래도 친척들이 보내줘서 그것이 오빠의 어떤 유일한 사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하고 강제 이혼시킨다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을 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근데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가족하고 강제 이혼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북한인권전진센터를 2013년도에 설립하게 됐죠. 12월에. 그럼 오빠분은 지금 행사를 모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유엔에다가 비자발적 강제구금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엔에. 그래서 거기에 WGEID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오빠의 강제 실종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그러면 그 북한에다가 이제 오빠의 생사 확인을 요청을 해요. 2년 만에 2016년 7월에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 그때 2년 만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엄청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딱 두 줄. 북한을 음해할 목적으로 말하는 인권 문제에 우리는 답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한 줄짜리. 그래서 그동안 너무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그런 한 줄을 그냥 받으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더 지치지 않고 더 마음 다잡고 해야겠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인권활동 한다고 저희 엄마, 저희 남편, 저까지 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북한에서요? 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한동아줄에 묶어져 버릴 운명 해갖고 저희를 이제 뭐 엄청 쓰레기, 오물치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첫날에는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올 것 같고 막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북한이 바라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겁을 먹고 위축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셨고 충분히 북한 당국이 위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다 탈북민들하고 다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본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좀 자기들이 좀 위협을 느낀다 하면은 그렇게 절대 그런 거에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너무 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인권을 전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피해자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맞아요. 그런 걸 배제하고 어떻게 북한 문제를 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라도 해요. 그게 사람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그냥 요청을 한 건데 무슨 음해고 뭐고. 그렇죠.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은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도 간절한 거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유엔까지 저 2014년도에도 갔다가 스위스 쪽에 가서 막 신고도 해보고 또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돼서 그거 개소되는 거를 위해서도 저희가 단체가 많이 활동했어요. 다른 북한 인권 단체들하고 함께. 그쪽에서 개설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그게 설립된 다음에도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신고 접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는 저희처럼 이렇게 가족이 강제 실종된 탈북민들이 있다면, 저희 단체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유엔에 이렇게 신고 접수하는 일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앞으로 국제사회가 또 이런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돼서 그 이후부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도 그런 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도 가족이 강제 북송돼서 강제 실종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탈북민 가족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또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 북한인권 증진센터를 직접 이제 조직을 하셨고 그동안 이제 쭉 북한인권 관련 활동들을 해오신 거잖아요. 주로 어떤 활동들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으신지. 맨 처음에는 사실은 2013년도 5월에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평양에 9명인가 뭐. 네. 그래서
그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해서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했죠. 네.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의 가족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 탈북민들 전체에게 네.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또 앞으로 향후 탈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인권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거고 장기적인 네. 것이고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는 이 인권 문제가 계속 노력해야 그렇죠.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하고 단체를 설립했고 그 이후에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강제 북송되고 가족이 강제 북송돼서 아픔을 겪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네. 본인이 강제 북송됐던 분들, 뭐 또 가족이 강제 북송돼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 고문으로 뇌를 다치셔서 한국에 와서 뇌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하실 때 막 발음이 이렇게 어눌하게 되시는 분도 만나 뵀었고 고문 받을 때 발가락이 한쪽이 절단되신 분도 보시고 그리고 추방돼 갖고 네. 시골에서 너무 농사 짓고 이 일을 강제 노동을 많이 시켜서 무릎 양쪽 연골이 다 파괴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인공관절 양쪽에 하시는 분도 만나 뵀었고 정말 두 딸이 강제 북송돼서 막 알코올 중독까지 온 탈북 여성도 만나봤었고 남편이 강제 북송돼서 비밀 채용됐고 아들도 강제 북송돼서 정치범 끌려갔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족만 이렇게 네. 뭐 아픈 줄 알았는데 막상 탈북민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도 그 우리 가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권침해 조사를 해서 32건의 인권침해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유엔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출을 했고 그 일 이후에 2017년도에 중국에 있는 임산부 탈북 여성이 네. 자기가 지금 임신했는데 너무도 이곳에서 사는 게 갇혀 살고 이제 돈 주고 사왔으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놓는 거예요. 네. 어디 또 잡히면 안 네. 되고 또 도망가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산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끔찍하고 네. 이제 병원 같은 데도 못 가잖아요. 네. 우리 탈북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단체에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저희가 첫 구출 대상자로 했고 저희가 올해까지 28명의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탈북 여성분들 중 네. 28명이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게 정말 엄청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정말 너무도 위험한 일인데 십시일반 또 우리 남한 분들이 기부 문화가 너무 이렇게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네. 정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네. 돈 막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어떤 분은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이 뭐 월급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 그렇죠. 1,000만 원 정도를 후원하셔갖고 그분이 1,000만 원 후원하신 거는 그때 우리가 16살짜리 네. 인신매매 당하는 소녀를 구출했어요. 그래서 인신매매 당해서 가고 있는 거를 구출을 해서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눈도 동그랗고 너무 막 연예인처럼 예뻐요.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네. 무사히 구출해서 16살짜리 인신매매를. 네, 근데 인신매매를 할 때 팔려가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보다 돈을 더 주고 다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더 주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탈북민 구출하면 뭐 몇백이면 구출할 수 있었는데 네. 그 소녀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0만 원 돈을 들여서 구출을 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그 남한 분들, 여기 한국 분들의 어떤 네. 그 기부로 인해서 네, 자금이 가능했죠. 마련되고, 네,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져서 맞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었고 다행히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와서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군인 여성이었는데 자기 장기가 썩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무슨 수술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잘못돼 갖고 북한의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기가 썩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자꾸 조금 아프니까 병원에 네. 갔는데 보니까 장기가 썩고 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 해서 잘라내기도 하고 20대 꽃다운 해서 그런 여성도 있었고 또 한 명은 강제 북송돼서 정거리 교화소에서 3년 정도 네. 살다가 나왔는데 간복수가 온 거예요.
그 결핵이 많잖아요. 네. 북한에 결핵 걸려서 간복수가 왔더라고요. 결핵균이 간에 들어가서 복수가 온 여성이었는데 그 한국에 와서 다 치료돼 갖고 잘 살고 있고 최근에 구출한 여성도 저희가 작년 9월에 코로나 때 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중국 여러 군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또 다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막 한 1,9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최종적으로 그래도 한국까지 올해 2월에 무사히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입국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종양이 그곳에 있어갖고 그것도 예, 발견돼서 수술해서 지금 건강을 되찾아서 예,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후원이 아니면 힘들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비용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너무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무사히 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이런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네. 또 한국에 온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20대에 꽃다운 나이에 구출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심리적으로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뭐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 시댁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 낳고 그 서러움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게 자기가 병원 가고 싶어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나이대 여성분들하고는 다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정신적인 고충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탈북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좀 만들어서 이 여성들이 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 중에 또 이렇게 한국에 오면 제일 어려운 게 우리 탈북민들이 영어거든요. 그렇죠. 왜래요? 네.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말도 솔직히 우리 말투도 배우기가 너무 힘든데 영어는 정말 예, 영어는 너무 어려운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서 약간 위축되더라고요. 여기 친구들은 또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영어를 너무 한국 친구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탈북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미국 국제학교에 다니는 우리 한국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20여 너무 명의 기특하다. 16살, 17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하겠다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 이제 영어 2대1로 그러니까 전문 영어만 잘하는 친구하고 한국어 좀 되는 친구 이렇게 해서 외국인 친구하고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특별 과외를 받는 그렇죠. 거네요. 학원 가면 솔직히 다 같이 똑같이 배우는데 그리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무료로 이렇게 1대1로 과외 받듯이 진짜 하니까 학원보다 더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담원 한 푼이라도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해주시면 고맙죠. 그렇죠. 이런 일은 꾸준히 돼야 되고 북한 사회가 변화돼서 그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찾아올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영상을 보고 해외에 나 있는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용기를 내서 와라 한국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너무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게 이제 죄로 인정이 되니까. 근데 한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지금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지금의 모든 환경,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북한 친구들한테 돌려주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너무 기특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위축되거든요. 네. 위축돼서 활동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보기 좋고 네. 우리 탈북민들이 괜히 그런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고 그렇죠.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네.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인희 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탈북민들도 있다면 네.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당당하게 잘 살아가기를 또 우리도 응원하고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네. 중에 22가정 정도를 지금 돕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세 미만의 이제 네. 아동을 인신매매 당해서 시골에 이렇게 팔려간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솔직히 탈북 여성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애들을 키우니까 그 아이들 간식, 분유값이라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게 초기에 아플 때 이렇게 약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팔려갔다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곳에 네. 시골에 장애인이라던가 장가가기 어려운 남성들에게 팔려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은 데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골에서 장가가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남성들에게 팔려가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도 어렵고 많은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통화했던 여성 중에 한 명은 남편이 시계도 볼 줄 모르는 인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그런 삶을 살 줄은 몰랐죠. 이 여자도 원치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그런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고 또 그중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저희가 도우려고 하고 있고 아직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그대로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쭉 다양한 활동 하실 거지만 지금에 와서 지금 탈북하신 지 20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은 올해로 20년 그러니까요. 되네요. 많은 분들을 탈북시키셨고 한국에 이제 정착하도록 돕고 계시고 한데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아갈 때 그냥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사는 모습이 예쁘게 잘 살아갈 때 바람대로 살아갈 때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출한 탈북 여성이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예쁘게 잘 살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대학교도 갔구나. 또는 시집도 잘 갔구나. 좋은 데서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정말 이 일이 보람되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네. 하늘 땅 차이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신분이 불안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땅에 와서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저에게도 행복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꼭 나의 희생인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꾸준히 통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일에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남인희 씨가 저는 되게 평양 여자가 되게 화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기꺼이 이렇게 유튜브 또 출연하라고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감사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이제 북한에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고 우리 탈북민들 너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네. 좋은 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일을 더 많이 이제 홍보해드리고 싶었고 보시면서 많은 도움과 관심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별 언니 TV 네, 유튜브 채널 탈북여성TV 이한별 네, 그 채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